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날 또 여러분을 반갑게 뵙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마운틴인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자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도 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 방송 24년 10월 11일 방송 여권 강탄 명태균 게이트 과거 사건 진실 공방 치열한데 명태균은 거제도로 낚시.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 명령을 내려도 출석 명령을 내려도 뭐 아랑곳 없이 그냥 거제도로 낚시하러 가고 있는 명태균. 무슨 믿는 구석이 있을까요? 참 이 사람 보면 볼수록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또 이 나경원이 나섰습니다. 서울시장 그 후보 떨어졌잖아요.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당대표 경선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 경선은 이제 이준석하고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하고 관련된 건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명태균을 까다더니만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네? 가만 있어봐. 내가 이거 피해자 아니야? 이게 이제 번뜩 생각이 든 모양입니다. 예, 권정호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갖다가 오늘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제가 리마인드 차원에서 경각 가려서 보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게 필리핀에서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경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뭐 유튜브 접속이 됐다, 뭐 안 됐다, 끊어졌다, 또 다시 접속됐다, 뭐 이런 게 아주 분주하게 지금 모니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4년 10월 11일 방송 여권 강탄 명태균 게이트 과거 사건 진실 공방 치열한데 명태균은 거제도로 넋을 갔다. 명태균 말로는 뭐 대통령 만드는 게 제일 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아주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현금으로 68억.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현금으로 68억을 갖다가 어떻게 현금으로 68억을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화폐가 현금이 5만 원이잖아요. 그 5만 원짜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만장, 만장, 10만 장, 10만 장을 만들어야 50억 아닌가요? 그 10만 장을 어떻게 만들지 도대체? 야, 정말 누굴까요? 도대체 이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거기 이제 그림이 사진 찍은 게 나왔는데 이거예요 이게. 예, 현금. 근데 이제 이게 40억 정도 규모고 이제 68억이 아니라 지금 28억이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40억은 찾았는데 68억 중에 40억은 찾았는데 28억은 행방을 지금 추적하고 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스토리가 너무 웃긴 게 여러분 현금을 갖다가 그냥 대충 뒤적뒤적 사 갖고 그냥 넣어 놨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냥 캐리어 안에다가 이 68억을 갖다가 넣어 놨는데 근데 도난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캐리어에는 이제 현금을 다 빼고 뭐 영화 보는 거 영화를 요새 많이 봐서 그런지 사람들이 캐리어가 가벼우면 안 되니까 그 안에다가 돈 대신에 A4 용지를 채워 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나 남겨놨는데 자꾸 보니까 창고 관리자, 임대 창고 관리자가 집으로 옮겨놨다가 또 뭐 다른데 뭐 어머니가 하시는 뭐 그런 창고로 옮겨놨다 이렇게 몇 번을 갖다가 계속 옮겼다고 합니다. 그 40억 되는 현금을 갖다가 몇 차례, 그러니까 굉장히 용의주도한 거죠. 그 다음에 CCTV
도 건드려서 뭐 이렇게 약간 뭐 망가뜨려 놓고 뭐 조작을 했나 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지금 경찰이 일단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죠, 당연히. 그러면 68억 그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이 지금 피해자가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40억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금 출처가 확인이 돼야 돈을 갖다가 돌려주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혹시 지금 경찰이 의심하는 거는 아니 이걸 갖다가 창고에 현금을 이런 식으로 보관할 정도면은 이게 무슨 범죄 수익금 아닌가? 범죄라는 거는 뭐 그러죠. 뭐 경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그 간 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간이 배밖에 나온 것 같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갖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듣는 사람들이 다 정말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까? 예. 제가 그 10월 10일이 그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왜 의미가 있는 날이냐? 우리가 선거를 갖다가 4월 10일 날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안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기소를 못 하는 거죠. 이미 그 법적 효력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론에서 예상하기에는 뭐 한 30명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그 반입니다. 14명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도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 게 언론의 예측하고는 반대로 이렇게 확 줄어든 게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특별히 이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었는지. 음. 어쨌든 간에 지금 뭐야 민주당 그러니까 범죄당 쪽에서는 10명 그리고 국힘에서는 4명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래 갖고 이게 그 원래는요. 어떻게 된 인제 6개월 안에 이렇게 인제 확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소가 됐다는 거거든요, 14 명이. 그럼 이렇게 기소가 되면은 인제 재판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했으니까 어쨌든 재판이 시작돼야죠. 그죠? 그 일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6개월 안에 1 심을 마치고 그러면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되게 2 심을 또 상고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고는 2 심은 3개월 안에 끝내고 그러면 또 억울하다 그래 갖고 또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3 심까지. 그러면 그 대법원심도 역시 3개월 안에 끝나고 그래서 총 기소가 된 이후에 1년 안에 이게 끝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3개월, 3개월이니까 12개월 안에 이게 원래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이맘때 내년 2025년 10월 10일 이면은 끝나야 대법원 판결까지 나야 정상이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배지가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애매해서 장동혁을 갖다가 물고 늘어졌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뭐 이건 이제 그 여기 인제 연루된 그 14명 기소된 사람들은 쪼끔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잘못하면은 인제 자기 배지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 정남님,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정남님. 김건희, 명태균 국민한테 큰 숙제를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최봉선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블루마운틴님, 장동혁. 예, 장동혁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아마 상대방에서 그 뭐 선거법 위반이 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이렇게 고소 고발을 이렇게 해 갖고 선거법 위반이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양문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부동산 그게 뭐 완전 사기성 그게 인제 드러나니까 그건 이제 국힘 차원에서 고소 고발을 한 거죠. 예. 뭐 장동혁 아마 그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경쟁자가 뭐 이렇게 뭐 하나 잡아 갖고 그렇게 고소 고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장동혁 의원이 그렇게 법적으로 뭐 처벌받을 만한 뭐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 주진우 역시 그 주진우 의원이 이제 전투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생중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달에 11월 15일하고 또 11월 25일 그 두 개의 선고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만 벌금형을 맞아도 배지 떨어지고 대선 후보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주지훈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재판 선고 공개하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재판 시청률 훌쩍 뛰어넘어갖고 20% 이상 장담한다. 그러니까 생중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까요? 20%? 제가 볼 땐 20%더 나올 것 같은데요. 거의 우리가 유명 드라마 뭐 대박 난다는 시청률이 되게 한 30% 정도 나오면 대박 난다는 시청률 아닙니까? 그게? 근데 뭐 이거는 대한민국 온 국민이 다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드라마도 못 쫓아가는 거죠. 그죠? 무슨 뭐 드라마나 무슨 뭐 이런 거는 세발에 피고 정말 그 이재명 그 나라 대한민국이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판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30%를 뭐 20%가 아니라 30%도 훌쩍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막사니즘 심판대는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무고, 검사장칭, 음주운전, 허위사실 유포, 위중교사로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형태는 11월 재판 선고라는 국민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모면하려는 거짓말은 선량한 국민들은 겪지 못한 묵사니즘입니다. 재판 선고를 공개하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재판 시청률을 훌쩍 넘어 20% 이상 장담합니다.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선거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게 그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제가 이제 패널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그 법 조항에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재판을 갖다가 생중계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이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재판관이 그런 권한이 있대요. 결정 권한이 있답니다. 그 판사가. 그러면 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기자, 예를 들어서 뭐 KBS나 SBS나 심지어는 그냥 유튜버라도 누군가가 유튜버도 생중계할 수 있잖아요. 유튜버로. 누군가가 판사한테 그 생중계 신청을 갖다가 하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판사가 그 신청서를 받아보고 정말 좀 이거를 타당하다. 이게 국민적 어떤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제 피고가 지금 이재명 아닙니까? 이재명한테 물어본대요. 지금 이러이러한 그게 왔는데 뭐 내 생각에도 이거 중계를 갖다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피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봐 갖고 뭐 당사자가 뭐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중계할 수 있고 당사자가 오케이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오케이 했을 리 없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케이 했을 리 없잖아요. 근데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오케이 하지 않더라도 판사 재량으로 판사가 생각하기에 이게 중대 사안이고 국민들이 이걸 갖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 과정을 갖다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판사가 어쨌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판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거의 문제다. 예, 서아님 안녕하세요. 장도영님은 재산 축소 신고 재산 축소 신고 3천만 원. 근데 어쨌든 선거법 위반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만 안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도 그 자꾸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뭐 우리가 그걸 갖다가 무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지만 때리더라도 100만 원은 안 된다. 80만 원까지만 되라.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범죄당의 그 법률가들 아닙니까? 음. 그래서 이게 3천만 원 축소해서 신고했다고. 그거는 좀 소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3천만 원 뭐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무슨 뭐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니고
큰 금액도 아니니까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이렇게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누락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당시에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소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동혁 의원이 그 고의적으로 뭐 큰 금액도 아닌데 3천만 원을 갖다가 축소 신고를 뭐 의도적이나 고의로 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김홍정님, 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서한님, 걱정은 되어도 괜찮을 거. 예, 저도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무슨 큰일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장동의 기름이 나오고, 이게 무슨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큰일인 줄 알았는데 뭐 3천만 원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이재명에 관해서는 이제는 방향이 결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뭐 이런 여기저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뭐 위례 특혜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이걸 갖다가 하는데 뭐 유동규 말에 의하면 이 재당종 특혜 의혹이 1심이 나오는데 30년이 걸린다 이렇게. 아니 최종이 아니라 1심이 나오는데 30년이 걸린다고 그랬대요. 유동규가. 예. 무슨 놈의 증인도 몇백 명 뭐 모두 어쩌고 저쩌고 질질질질질 끌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뭐 대장동 위례 이거 판결이 빨리 나오는 게 빨리 나오건 늦게 나오건 이건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왜냐하면 뭐 대장동이 됐건 뭐가 됐건 나중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증교사 나오고 뭐 선거법 위반 이게 나와갖고 뭐 징역 몇 년 이렇게 하면 거기다 이제 플러스 뭐 대장동 뭐 10년 뭐 위례 뭐 10년 뭐 갖고 30년 뭐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당장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뭐 지금 11월 달에 당장 11월 달에 뭐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뭐 출마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대선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민주당은 434억을 갖다가 뱉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이거가 뭐 이게 30년이 걸린다 몇 년이 걸린다 이건 좀 말장난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뭐 이제는 대장동 뭐 백현동 위례 뭐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어쨌든 간에 그 11월 달에 두 개, 그 위증교사하고 선거법 위반, 그것만 그 둘 중에 하나만 그게 해당이 돼도 결국은 배치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선을 못 나가잖아요. 피선거권 5년간 박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뭐 항상 예언하는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맞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 한동훈이 이젠 더 이상 독대를 요청 안 해도 이제 윤석열이 먼저 무릎 꿇고 독재할 때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달에 국정감사는 완전히 김건희 건으로 도배지를 칠 거다. 그 이유는 뭐냐? 그 탄핵을 위해서 이 밑자락을 갖다가 최대한 깔고 민심을 갖다 완전히 이반시킬 거다. 그 얘기도 지금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가 뭐냐? 11월 15일이 첫 번째 선거일인데 그때 분명히 배치 떨어지고 이 자격 박탈, 피선거권 5년간 박탈 이 형이 나올 텐데 그 11월 15일을 디데이로 해갖고 나는 이거 승복할 수 없다. 불복하면서 완전히 난장을 칠 거다. 그러니까 밖으로는 민노총 한노총이 나가서 데모하고 무정부 상태 만들고 안으로는 국회 안에서 무슨 뭐야 탄핵법 통과시키고 뭐 임기 단축령 개헌안 통과시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5년을 못 채우고 미리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거다. 그게 11월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백현동, 뭐 대장동, 뭐 위례, 뭐 이런 거는 그냥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냥 그거는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그냥 괜찮습니다. 계속 하라고 그러세요, 그냥. 예. 백현동 뭐 10년 걸리든 20년. 뭐 그러면 또 이렇게 풀려날 만하면 또 추가돼 갖고 또 플러스 알파형 해 갖고 뭐 5년 더 살고 10년 더 살고 이렇게 결국 한 30년 채울 거 아닙니까? 자꾸 하다 보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행복님, 저도요, 정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혜경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도 이게 큰 문제라서 김혜경도 지금 공직선거법 그 위반 혐의 어제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그 비서처럼 이렇게 계속 오랜 기간 배모 씨라고 경기도 정 사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샌드위치도 준비해주고 뭐 잠깐 온갖 시중을 들었던, 이게 이제 법화 문제인데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김혜경이 선거 전에 밥을 샀다. 국회의원들 와이프들의 모임에 갖고 밥을 샀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김영욱 씨와 같은 혐의로 1심, 2심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왜 이게 확정이 됐냐면 배모 씨가 항소를 안 했어요. 대법원에 항소 안 하고 그냥 2심 판결이 이렇게 나버리니까 징역 10개월에 그러니까 징역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항소해봐야 이거는 가망성이 없다. 그리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렇게 배모 씨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배모 씨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김혜경 씨의 재판 때문에 이제 증인 출석을 하라고 그런 건데 계속 안 나왔대요. 안 나와갖고 결국은 법원이 약간 이제 판사가 열이 받아갖고 과태료를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 안 나오면 또 부과, 또 안 나오면 또 부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아차 싶어갖고 내가 버티는 게 만사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제 재판정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아주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증언이냐면 이런 증언입니다. 이 판사가 지금 김혜경 씨 이 법카 공직선거법 위반 이 판사가 아주 꼼꼼하게 지금 들여다보고 있답니다. 이 사건을 갖다가 뭐야 선거 일을 갖다가 연장을 해서라도 어쨌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증거를 갖고 내가 판결을 하겠다. 그래갖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밥을 사주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김혜경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재판부가. 검사가 물어본 게 아니라 판사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배모 씨가 네, 김혜경이 법 위반을 알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김혜경이 아마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것이 나를 배신을 때리다니.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챙겨줬는데, 되게 그러잖아요. 뭐, 이재명이나 김혜경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챙겨줬는데, 나한테 불리한 직원을 하고 배신을 때리다니 괘씸한 것.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증인의 답변이 굉장히 불리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이거 대박이에요. 뭐가 대박이냐? 판사가 정말 저는 훌륭한 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혜경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가 자, 그때에 같이 식사를 했던 A씨,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다선 의원 뭐 4선인가 5선 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4선 5선 해봐야 몇 명 할 때가 합니까? 그 국회의원 배우자하고 김혜경 같이 식사를 했는데 2021년 7월 8월에 김혜경 식사 모임 동석자인데 내 밥값은 내가 현금 결제를 했다. 이렇게 법정 증인을 했다는 거야. 지난 6월 달에 그러니까 한 4개월 전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증죄로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요. 6월 달에 이렇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러면 그걸 갖다 따로따로 결제했나?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A씨 말로는 자기는 먼저 나갔다는 거야. 그게 식사를 이렇게 모였는데 그 둘이 만난 건 아니죠. 여러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자기는 일이 있어갖고 밥 먹고 먼저 일어나면서 자기는 현금 결제를 하고 내 거 내가 내고 나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판사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음식점에 뭘 요구를 했냐면 포스. 여러분 포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포스가요, 영수증이 여러분 댁에 보면 영수증 하나인 거 같죠? 영수증 두 개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제가 한참 그 컨설팅 할 때 그 포스의 무서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나가는 가게였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아주 대로변에 있는 그 코너에 갖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거기를 갔다가 베이커리인데,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는 또 워낙 또 젊은 사람들이 뭐 그런 데서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빵을 많이 사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가 넓으니까 거기 뭐 테이블도 많으니까 거기서 뭐 과일 주스도 시켜 먹고 데이트하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보면 이런 그 크리스마스 연말이 되면은 거의 그 평소 매출의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예. 매출이 그렇게 막 뛰어요. 팡팡 뛰어요, 매출이. 특별한 날이니까. 그런데 그 세무서에서요, 현장에 딱 나와 갖고 그 "포스 열어 보세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 "포스 열어 보세요." 하면은 그 포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를 딱 찍으면 안에서 포스 기계 안에서 똑같이 찍어 갖고 이렇게 똘똘똘똘똘 영수증이 많이 이렇게 또 동그랗게 이렇게 나옵니다. 똘똘똘 말려 갖고. 우리가 받는 건 뭐예요? 밖으로 나오는 영수증. 그걸 갖다가 찍 찢어 갖고 우리한테 주죠. 이렇게 확인. 자, 그래 갖고 그 안에 말린 영수증을 갖다가 세무서에서 그대로 가져가 갖고 그걸 분석을 해 갖고 세금을 때립니다. 이 포스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리핀에서는 포스를 잘 안 써요. 포스 쓰는 데는 어디만 쓰느냐? 백화점 같은 데만 씁니다. 예, 백화점. 그리고 포스를 갖다가 이 잘 모르는 사람만 씁니다. 여러분 여기도 차이나타운이 있는데요. 그 디비조리아라고. 거기 보면은 차이나타운에 그 부자들 엄청 많습니다. 그 중국인들이 주로 이제 중국인들이죠. 예. 그런데 절대 포스는 뭐 가게가 막 사람이 미어터져도 절대 포스 안 씁니다. 왜? 그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 그 파스 안에 말리는 그 두루마기 있잖아요. 두루마기 그거 몇 개만 집어가면은 완전 딱 분석해 갖고 '아 너네 평균이 이거지. 근데 세무신고는 지금 얼마를 한 거야.' 이게 턱도 없이 세무신고를 안 하고 있네? 그래 갖고 그냥 때려 버리면은 그 사업 망합니다. 일시에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고 그렇게 사람이 미어터지는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수기로 씁니다. 수기로. 예. 수기는 그거 뺏겨봐야 뭐 몇 장 안 되지 않아요. 수기는. 뺏기면 몇 장 안 되니까 거기서 수기 씁니다. 그래서 그 결제하는데 3 단계 결제를 해요. 자, 처음 그 직원이 물건값을 갖다가 계산합니다. 땅땅땅 하고 거기다 계산해 갖고 그 옆에 직원한테 넘겨요. 그럼 옆에 직원이 그 계산이 맞나 틀렸나를 갖다가 재확인합니다. 물건하고 재확인하고 그걸 갖다가 그 뒤에 보면 차이나타운에 가게들은 되게 맨 높은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분들이 누구냐? 오은오세요. 그래 갖고 딱 이렇게 넘기면 그분이 딱 보고서 결제를 딱 해야 그래야 돈이 딱 나갑니다. 이 포스의 무서움. 재판관이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 음식점에 김혜경이 당시에 그 식사했던 그 음식점에 요구를 해 갖고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해당 식당에 포스기 결제 내역을 갖다가 청구해 갖고 봤더니 7월 20일 이건 다 식사한 날짜입니다. 7월 20일 그다음에 8월 18일 이게 다 식사한 날짜입니다. 7월 20일 룸 13번에 그 김혜경 씨하고 그 같은 동행자들이 식사를 했는데 룸 13번에서 94,000원 결제 현금 결제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한 거죠. 예. 그다음에 8월 18일 11만 4천 원 결제 그다음에 25일 11만 2천 원 결제 현금 결제가 없다는 거예요. 포스에 현금 결제를 하면 거기 현금 결제라고 찍혀 나오고 포스에 만약에 내가 카드로 보면은 그 신용카드 결제라고 다 이렇게 다 찍혀 나옵니다. 영수증에 다 이렇게 찍혀 나와요. 예. 이거 완전 빼박이죠. 그래서 지금 그 뭐야 그 배모 씨도 결국은 위증 자기가 현금으로 다 계산했다고 그랬잖아. 근데 현금 내역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뭐 자기가 뭐 카드를 썼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국회의원 A씨 이거 완전 위증이죠. 자기는 현금 내고 먼저 나갔다고 그러는데 현금 결제 내역이 포스에 결제 내역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이 생각을 못 하는 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순간을 갖다가 이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그 순간을 뭐 내일 모레 금방 이게 밝혀질 그 거짓말이라도 그 순간을 면피하고자 이렇게 확 이렇게 획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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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완전히 국회의원 그 배우자 무슨 뭐 다선 의원이라는 뭐 5선인지 뭐 몇 선인지 그 사람도 자유롭지가 않다. 위증죄로 자유롭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참 범죄당 사람들은 그냥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지네들이 죽이 맞아 갖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예, 열정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불금.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열정님. 예. 지금 이게 안 돌아가고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별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이 문다의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국회에서 이 문대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 집정추궁 속에 문다혜를 갖다가 운명 공동체 발언이 됐다. 왜 운명 공동체라는 뭐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그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그 이성건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다의 음주운전으로 문 부녀 소유 차량 다수 압류 사실 확인했다. 운명 공동체라더니 이 정도면 체납 공동체 아니냐? 이렇게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 체납 공동체라고 했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차를 갖다가 그 양도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재인 씨가 타다가 뭐 이렇게 뭐 속도 위반 뭐 벌금 나온 거 뭐 주차 위반 벌금 나온 거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 갖고 또 문다혜가 또 다니면서 또 우리가 아는 것만 어쨌든 11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뭐 주차 위반에 심지어는 뭐죠? 그거 뭐야? 톨게이트 통행료 안 내고 휙 지나가는 거. 그거 위반에 작은 온갖 것에서 우리가 드러난 것만 11건, 뭐 안 드러난 거는 훨씬 많겠죠. 그렇게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체납 공동체다. 어떻게 그렇게 그 부녀가 똑같냐? 이거 완전 체납 공동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띄운 거죠. 자, 소렌토하고 캐스퍼 두 대를 갖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6년 6월에 명의는 문재인으로 돼 있고 과태료가 5차례. 대통령 재임 기간 포함해서 과태료 5차례입니다. 대통령 때도 과태료 안 내. 정말 대단한 문재인이야. 그다음에 2022년 5월 명의는 문다인데 과태료가 3차례. 또 지난 4월에 명의 이게 다시 소렌토를 갖다가 달러부터 돌려받았대요. 캐스퍼를 넘겨주면서 다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또 문재인 명의로 됐을 때 또 과태료가 한 차례 있었고 캐스퍼는 2020년 10월에 문재인 명의로 했을 때 과태료 한 차례 또 지난 4월에 문다의 명의로 했을 때 과태료 차관 그 차량 2대 해갖고 과태료 체납에서 압류 처분이 돼 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예. 정말 이렇게 속속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그 한마디 했어요. 그 뭐야? 그 문재인의 대변인이 있잖아. 스스로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예. 문재인의 스스로 대변인. 아이고, 걔 이름이 뭐지? 예. 어쨌든 그 친구가 오늘 또 그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그 뭐야 그 강력하게 엄하게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 문재인 딸을 갖다가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예. 그게 문재인의 뜻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음. 맞아. 윤건영. 아이고. 제 마음을 갖다가 잘 알아주시네. 예. 정인아님 감사합니다. 예.
그 윤건영 자칭 문재인의 대변인 윤건영이 오늘 방송에 나와 갖고 음주운전이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문대를 갖다가 엄중하게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말로는 뭐 문재인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재인은 아직도 입 꾹 다물고 있어. 왜냐하면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죠? 음주운전 행위는 살인 행위다. 그러면 뭐야? 사람이 죽었건 안 죽었건 음주운전한 것 자체가 살인 행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딸이 살인 행위를 했다는 거잖아. 자기 딸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거기다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 이걸 쉴드를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예. 참 곤란한 거죠. 음. 자, 그래서 지금 이 명태균 정말 저는 이 사람 정말 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사람이 허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야 이렇게 정말 여권에 정말 웬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정치인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섭렵할 정도로 이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있을까? 정말 그 정치 브로커 중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마당발이 아닐까. 최고로 능력 있던 명태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야 서울시장 때 어떻게 죽은지 알아야 된다. 이게 뭐냐? 결국 나경원한테는 얘기 서울시장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다 이유가 있다. 내가 그 오세훈하고 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오세훈한테는 너 서울시장 어떻게 됐을까? 내가 도와줘서 됐지 네가 그냥 자력으로 될 리가 있겠냐 이런 얘기고 또 이준석도 명태균이 내가 너 당대표 만들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갖고는 내가 대통령 만드는 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게 제일 쉬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홍준표부터 다 까줄까? 그러면 너 야반도주 해야 될걸? 쪽팔려 갖고 이제 정계에서 아예 그냥 발을 못 들여놓고 야반도주해야 될걸. 이렇게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배짱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명태균입니다. 야, 정말 그 배포가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 차라리 그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그런데 오반 방송에 나와 갖고 오반 기자회견을 하면서 저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뭔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녹취가 있건 뭐 잠깐 영상이 있건 무슨 문서가 있건 뭐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은 자꾸 이렇게 제가 뭐 채널 A 그를 보니까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합의를 보자. 뭘로 합의를 봐? 허풍쟁이다. 뻥이 심하다. 그래서 용산도 뭐 뻥이 심하다. 홍준표도 뻥이 심하다. 오세훈도 뻥이 심하다. 다 지금 뻥이 심하다. 이렇게 해갖고 몰고 가고 있잖아요. 명태균의 말에 대한 어떤 진실성을 갖다 희석시키기 위해서. 해도 패널들이 나와갖고 뭐 뻥이 심하다, 뻥이 심하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진행하던 그 채널의 앵커가 듣다 보다 못해갖고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뻥이 심한지 아닌지는 저희는 모르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뻥이 심한지 아니지 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가 뻥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이렇게 또 기가 막히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하는 100%다 진실이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방에서 얘기하듯이 이 사람 얘기를 100%다 거짓말이다. 이거 같은 뻥이다. 과장이 심하다. 이렇게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분명히 무슨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다. 자, 오늘 또 이게 문제가 된 게 홍준표 사이에 문제가 된 게 어마어마한 게 지금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거를 갖다가 SNS에 올렸다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내렸다고 내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여당 국힘의 당원 명부 유출을 두고 지금 홍준표하고 명태균이 진실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 말 당원 명부 56만 명. 야, 정말 이게 거의 전부 아닐까요? 그 홍준표 당시에 당원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왜 그 경선을 할 때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 되는 그 경선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할 때 그 전체 득표수 당원 수를 얘기할 때 86만 명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그 한동훈 당대표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전에 뭐 이준석 대표 때만 해도 그게 뭐 한 60만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때의 56만이라는 거는 전체 당원 명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일부가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그 홍준표 네가 당대표 할 때 당원 명부 56만 명 미래항공연구소와 홍 시장께 물어보세요. 이렇게 결국 뭐 거기서 알아서 지금 빼돌렸다는 거 아니야. 유출했다는 거 아니야. 자, 홍준표가 그 SNS에 그걸 갖다가 지금 SNS 공방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헛소리하는 명태균 그냥 둘 수 없다. 지난 대선 경선 때 윤 측에 붙어서 장난쳐 놓고 당원 명부를 내가 흘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게 맞으면 왜 삭제를 했을까? 예? 이거 삭제했거든요. 지금 홍준표가 자기가 쓴 글을 갖다가 SNS 삭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다가. 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명태균이다. 그리고 쫄아 있는 건 오히려 누구냐? 보수당의 정치인들이 오히려 쫄아 있다.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갖다 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게 행동을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이 독자의 그 반응이 뭐냐? 이렇습니다. 김종인한테는 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종인은 자기 과시가 심하다. 그다음에 최재형한테는 첫 국무총리 제안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최재형을 그렇게 제안을 했다. 그 최재형은 또 그렇게 하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명태균 모르는 사람이다. 그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 뭐 자기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명태균이 오세훈 시장은 여러 돕겠다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에 대해서는 왜 당대표 됐는지 몰라? 내가 나 때문에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뭐야? 사실관계가 과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과장돼 있다는 건 뭐예요?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이준석의 그 성정상 아무 도움도 없고 밑도 끝도 없다 그러면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까? 뭐 사실관계가 과장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준석 성형은 완전 그 미친놈이다. 뭐 정신병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준석 성형상? 그런데 저건 이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예, 이거는 뭔가 구린내가 계속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인아님, 이 사람도 이재명하고 저울에 달면 어느 한쪽도 안 기울 듯해요.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배포도 있고, 머리도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또, 나름대로 자기가 빠져나갈 아킬레스건 같은 증거 있잖아요. 뭐, 녹취록이 됐건, 영상이 됐건, 문서가 됐건, 그것도 어느 정도 다 정리해 놓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정희님, 예, 홍영감도 구린 곳이 많으면서 한동훈 대표 를 기렇게 깠나 빵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근거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근거 없이 이 사람이 막 던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쫄아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명태균이 또 하나 불러온 건 뭐냐면 서울시장 경선과 당대표 경선에 다시 이제 불을 붙인 겁니다. 나경원이 나섰어요, 드디어. 야, 내가 속았구나. 나경원이 알고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야, 명태균 말이 진짜라면, 명태균 씨 주장대로라면 번번이 나만 피해 입은 거다. 결국은 서울시장 오세훈하고 붙었을 때하고도 내가 명태균하고 오세훈이 짜고서 결국 나를 피해자를 만든 거고 당대표 전당대회에서도 이준석하고 명태균이 짜고서 결국은 나를 갖다가 이 미역국 마시게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은 당내 경선에 명태균이 개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2021년 당대표 선거하고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오세훈은 뭐라고 지금 하냐?
당원 당규에 따라서 경선룰과 여론조사 방법이 결정된 거다.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이준석은 부정선거론자가 되는 초기 증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이준석의 특기는 뭐냐면 그 메시지에서 자기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걸 이준석이 아주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갖다가 나경원을 갖다가 완전히 부정선거론자로다가 이렇게 밀어붙여 갖고 그래서 입을 못 열게 만드는 보수당에서 부정선거가 아주 금기시되는 단어잖아요. 뭐 누가 이거 이번 선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총선이 뭐 부정선거였다. 그러면 완전히 걔를 인간 취급 안 해버리는 그 분위기가 국힘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준석이 그렇게 부정선거론자, 나경원은 부정선거론자다. 이렇게 그냥 물어보면 입을 꽉 쳐닫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그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금 뭐 오세훈 시장 얘기하는 거나 그 이준석이 얘기하는 그 방어 논리가 뭐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경원이 근데 나경원이 또 이렇게 뭐 깐죽이는 건 해도 깐죽이든가 해도 왜 이렇게 대차게 이렇게 막 수사를 의뢰해 갖고 끝까지 이걸 밝혀달라고 막 이거는 또 못하잖아. 예. 그 뭐죠? 나경원은 이게 공주 스타일, 공주병이잖아요. 항상 우아하고 예쁘고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남아있길 원하지 이렇게 진흙탕에서 뭐 흙탕치면서 개싸움하고 진흙탕 싸움하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동훈의 각오대로 뭐 싸워서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 이런 각오가 없잖아요, 나경원은. 그래서 그걸 너무 잘 아니까 오세훈하고 그 뭐야 이준석이 나경원의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대충대충 막아도 그냥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그냥 없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의 이 게이트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또 결국은 이제 다음번에 제가 설명할 그 한통령에서 설명할 이번에 독대하고도 또 관련이 있잖아요. 명태균하고 김건희의 그다음에 또 윤석열 당사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깔아앉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국회에서 증인을 갖다가 불렀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원장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오후 2시까지 회의장에 동행명령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리가 아파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결국은 그 어제 어디를 갔느냐? 명태균은 거제도로 낚시하러 갔다. 정말 대단한 배포 아닙니까? 아니 보통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좀 개긴다는 건데 아니 보통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그 어마무시한 그 국회의원들의 말 더군다나 국정감사인데 예? 국회의 꽃은 국정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딱 스케줄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노른자이죠. 그 국회의 일의 핵심은 그래서 국정감사 때 그 평가팀이 있어요. 예, 국정감사 끝나면 1등부터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순위가 딱 나와요. 예, 누가 국정감사 준비를 잘해 갖고 히트를 쳤는지 제가 한참 활동할 때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국정감사할 때 제가 국회에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국정감사하는 그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NGO 같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쫙 해갖고 모니터링을 다 합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거를 발의했고, 어느 의원이 뭐 어떤 발언을 했고, 모니터링 딱 실시간으로 해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딱 끝나잖아요. 국정감사 끝나면, 딱 성적표를 딱 매깁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요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NGO 단체, 비영리 단체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그냥 머리 콕 숙이고
괜히 아는 척하고 괜히 웃으면서 잘 보이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그 현장을 갖다 이제 직접 봤다. 현장에서. 예. 국회에 들어가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현장을 직접 봤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 꽃은 국정감사인데 그 국정감사의 명령을 갖다가 정말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개기고 한마디로 해서 개기고 거제도로 낚시하러 갔다. 정말 그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뭐 그냥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이 자기 살 길을 갖다가 알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커지면 커졌지 이게 아마 분명히 제가 게이트라는 얘기를 갖다 쓰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지금 언론에서 게이트라는 얘기는 안 써요. 예, 게이트 그럼 이게 일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게이트로 갈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부터 그 뭐야 명태균 게이트 이 게이트라는 단어를 제가 썸네일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정말 큰 이게 핵폭탄급이다. 명태균은 핵폭탄급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벌써 8시 10분이네요. 자, 제가 잠시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할 예고편을 알려드리자면 우파 국민들 분노 폭발, 독대를 그 10월 16일 선거, 그러니까 보궐선거죠. 전에 해야지 왜 이후에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 전에 해야 그래도 이게 그 선거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지금 그 사람들이 분노해 있는데 그래도 그 전에 뭔가 이렇게 그 둘이 만나는 모습, 그다음에 만나갖고 어떤 결과물, 그런 것들, 그 김건희 리스크가 좀 해소되는 그 모습, 그런 거를 하면은 떠났던 유권자들이 많이 보궐선거에 국힘 후보를 지지할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좋은 기회를 놓고 아직 시간이 있는데 왜 굳이 10월 16일 선거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5분 있다가 한동영 방송에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은 뭐냐면 원래 3일 천하 그 김혁군 프레젠트라고 아시죠? 어쨌든 당대표 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당대표 되고 바로 그 김옥균이 3일 천하 한 다음에 결국 그 청나라로 잡혀갔듯이 한동훈도 3일 만에 끌어내리겠다. 그런데 지금 3일이 아니라 이제 3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천하로 한동훈을 끌어내릴 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김혁군 프로젝트.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 두 가지 얘기를 제가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아주 어마어마한 사실이 터졌죠. 이 소설가 한강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그러니까 남녀 통틀어서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예. 그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노벨상을 받은 게 이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김대중이 무슨 뭐 노벨 평화상 뭐 그건 정치적인 거니까 그렇긴 해도 이 문학상은 이건 정말 인정해 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가 한강 이 얘기로다가 완전 오늘 계속 아침부터 도배지를 쳤는데 그런데 한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으로 날마다 죽음 실려 나가는데 무슨 노벨상 잔치냐. 지금 기자 인터뷰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한강에 인터뷰 요청을 해도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뭐 인터뷰를 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여러분 이 한강의 두 얼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다. 축하하는 거는 축하하는 거고 이 한강의 두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를 갖다가 제가 뭐 그냥 던지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학문적 그런 백업을 제가 컨설팅 20년 하고 인간 연구 20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일 저녁 이건 또 이렇게 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뭐 시간을 갖다가 끌기가 애매해 갖고 그냥 내일 토요일이지만
특별히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에 그 한통령 방송에서 멤버십 방송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한통령 방송의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십은 5등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통령은 이제 그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검사, 검사장, 그다음에 법무장관, 그 당대표, 대통령 이렇게 한동훈의 인생 여정에 따라서 5등급으로 이렇게 뭐 어느 그래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멤버십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한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학문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저녁 8시 한통령 방송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정인아님, 어느 썸네일에 한동훈만 빼고 그렇게 썸네일을 썼습니다. 예. 모든 사람이 만났는데 한동훈만 빼고 그렇게 만났다. 며칠 전 썸네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조정희님, 나경원은 완전 탁구공이네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실속 없는 핑퐁만 당하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인아님, 나경원도 이제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당의 해당 행위를 위해서. 당에서 조사한다는데 조사하는 사람 보고 해당 행위라니요. 글쎄 말이에요. MI 하트님, 부산선거 지게 하려고 팔푼이들. 예. 정인님, 맞아요. 금정구는 이제 막상막하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래도 그 강화도는 조금 안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참, 제가 그거 착각을 했어요. 그, 누구죠? 그, 인천시장 했던, 그 친구가 이번에 그 강화도에 뭐 후보로, 뭐, 무소속 나온다. 그래갖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동훈이, 무소속 나오면 다시 복당 없다. 뭐, 당선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복당 없다. 그래갖고 저는, 안상수가 그 드랍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제 방송 끝나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상구 드랍하지 않았다고. 무소속 나왔다고. 그래? 이게 웬일이지? 왜냐면 계속 그 후보자 이름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안상수 이름이 안 나오길래 기사에, 안상수가 드랍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갖다 확인해 봤더니, 안상수가 정말 무소속으로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 노인네가 왜 노망이 들었나요? 왜 그 나이에, 나이도 엄청 많은데, 인천시장 했으면 됐지, 무슨 놈의 또 군수를 하겠다고 거길 나옵니까? 도대체 강화군수가 뭐,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다행히, 강화는 역시 이제는 아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뭐 우파표가 갈려갖고 막, 좌파들이, 어부지리로 당선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강화를 갖다가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안상수가 9%대더라고요. 10%도 안 돼. 두 자리도 안 돼. 그냥 9%대. 그리고 뭐 그 국힘의 후보가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어서 강화는 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산 그 금정구가 거기가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범죄당이 단일 후보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 정의당 후보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의 특기가 뭐예요? 그냥 인해 전술 쓰는 거잖아. 개미 떼처럼 이렇게 가갖고 거기서 빨래 해주고 무슨 청소해주고 뭐 거리 쓸어주고 뭐 완전히 밑바닥부터 그렇게 하면서 표를 갖다가 모으는 게 걔네들 특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완전 박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막상막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힘을 좀 보태주시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투표권을 가지신 분을 갖다가 안다. 뭐 친구든 인척이건 누구를 안다. 꼭 전화해 갖고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를 봐서 꼭 국힘의 후보를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정말 예,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뭐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벌써 8시 15분이 넘었네요.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더라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계좌 기업은행으로 후원해 주신 분 없었고요.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나른한 오후님, 짜릿한 바라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 후원 없었고요. 김자영님이 지난주에 특별히 단일 슈퍼챗으로 30만 원 슈퍼챗 역대 최고의 금액이죠. 예.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응원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채널 이렇더라 채널. 예. 여러분이 또 써주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 정인아님, 안상수 나와도 강화는 박용철 후보가 많이 지지율 나오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산이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그 1시간 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